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전라북도와 시군에 소속된 2,000명의 신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다음 달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에 북한 시범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년 동안 중단됐던 남북 태권도 교류가 다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등의 이른바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프로포즈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황실의 뿌리였던 전주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중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소속 비정규직 2,000명이 넘는 전북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곳 직원 347명 가운데 정규직은 147명뿐입니다. 나머지 200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0%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북의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은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정규직이 아닌 것도 서러운데 법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9개 시군이 일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차별을 둬선 안 되지만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이를 위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정규직 전환 대책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많은 전북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규직화 과정에서 근로인원을 줄이거나 임금이 달라지지 않는 무늬만 정규직화를 경계했습니다. 임금은 변화가 없었고 이제 해마다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만큼만 올려줬었죠.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년 동안 중단됐던 남북한 태권도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다음 달 열리는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에 북한 측 시범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인 세계태권도연맹이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에게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두 단체의 총재들이 만나 남북 시범단이 서로 방문한 것을 포함한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한 뒤 이뤄진 일입니다. 두 단체의 시범 공연 추진은 3년 전 맺은 합의 의정서에 따른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 개회식에서는 남북한 시범단이 처음으로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 등으로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끼면서 더 이상 교류가 없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많게는 30명의 시범단이 2년 전 세계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합동 시범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들이 합동으로 보임으로써 세계인들의 화합의 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주 방문이 이루어지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리 측 시범단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ITF 시범단이 지금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여할 그런 기본적인 의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린 가운데 북측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는 16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동시 뽑는 이번 선거에는 유성엽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군산 출신의 비례대표 박주연 의원과 출마했으며 김관영 의원은 이현주 의원과 동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은 남원 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입지자 6명 가운데 4명이 전북 출신입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건식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역 증강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후배 업체에서 가축 면역 증강제 등 16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 종사원들은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원들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오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감자탕과 잡채, 고등어 구이, 수백 개의 감자와 파를 썰고 음식용 삽으로 힘들게 잡채를 비빕니다. 15kg이 넘는 음식 바구니와 밥솥을 수십 차례 옮겨야 급식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몸 이곳저곳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할 일도 하고 또 때로는 무거운 것도 같이 들지만 무리도 갈 수도 있고 해서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또 때로는 이제 또 허리도 아프다고도. 전북교육청이 급식 종사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조사에 나섭니다. 30개 급식실을 표본 조사해 작업 내용에 따른 유해 요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단순 반복 작업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들이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용역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해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조사는 대부분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전북교육계에서는 첫 조사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바로 달라지거나 수석 조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후속 조치가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바로 달라지는 면모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을 경우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작업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와 남원시는 사랑의 도시로 불리곤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전이라는 빼어난 사랑 이야기가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완주군은 특정 지역을 명소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붙이는 이른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모악산 일원을 사랑 고백, 프로포즈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은 남자인 경각산이 여자인 모악산에 청혼을 해서 사랑의 결실로 구이저수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여기 와서 고백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연상케 하려는 이른바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관광자원을 사랑 얘기로 스토리텔링해서 대한민국의 프로포즈 명소화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잘 단장된 이야기는 커플에 의한 커플을 위한이라는 주제의 프로포즈 축제로 펼쳐집니다. 드레스쇼와 사랑의 오작교, 최강 커플 미션 게임 등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부터 반응이 기대 이상입니다. 사전에 이제 10커플을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커플 이상이 신청을 해줄 만큼 정말 젊은 커플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개 방송도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이 같은 스토리텔링과 축제를 통해서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모악산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관광 마케팅 전략이 단순한 관광지 홍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명소에 이야기를 입히고 의미를 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조경단과 오목대, 이목대는 모두 대한제국의 유산인데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황실에 뿌리였던 전주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한국화의 거장 송계일 화백이 명인들의 부채 작품을 그린 선면화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종 황제의 친필이 담긴 대한조경단비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조선왕실의 시조 이한의 묘역에 대한조경단비를 세웠습니다. 왜구를 물리친 태조 이성계가 전주에서 잔치를 벌인 오목대에도, 목조 이한사가 살았다는 이목대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성역화했습니다. 황실의 권위를 높여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열강의 침탈로 어려워졌을 때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되었던 전주의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시원스레 쏟아지는 여름산의 폭포수는 바라만 봐도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듯합니다. 단선에 그려진 추상화는 현대적인 멋이 느껴집니다. 한국화의 거장 벽경 송계일 화백이 무형문화재 김동식 조충익 선자장의 부채에 그림을 더했습니다. 현대적인 작품으로도 소화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맥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양대 측면을 가지고 제가 작품에 오늘 임했지요.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 동그란 원으로 이어집니다. 조각가 한정무는 작품을 통해 안과 밖, 열린 것과 닫힌 것, 입체와 평면 등 서로 상반된 것의 경계를 허물어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 공연을 늘립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한옥마을 일대에서 기점놀이 길놀이와 취타대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기전에서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수문장 교대의식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열려 전주 기린대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청을 출발해 기린대로를 거쳐 월드컵 경기장까지 10km 구간에서 시민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기린대로 등의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대구 방면 주차장에서 브라질 교포인 54살 강모 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번개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여자친구 2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아버지인 52살 김모 씨의 집에서 김 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30여 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대출받고 8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인 김 씨가 훔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중로송동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32만 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주의 의류 매장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홀로 갇혀있던 영아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생후 5개월가량 된 영아는 문이 잠긴 차량 안에서 울고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차량 문을 강제로 연 뒤 영화를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어 아이를 차량에 둔 채 이를 보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